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는 또레 증후군 특장애와 턱관절이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오늘은 난치병과 턱관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난치병 하면 일반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병 예. 또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예. 난치병과 턱관절 어떤 관련이 있나요? 예, 난치병이라고 일컫는 질병들의 대부분은 척추와 신경계의 구조와 관련되어서 생긴 질병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치병으로 판명된 질병들은 대부분 턱관절과 관련되어 나타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사님께서 그동안 치료하셨던 이 난치병에 해당하는 질병들 주로 어떤 질병들이 있었나요? 예, 의학적으로 분류하는 그 난치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치료가 잘 안 되는 질병이나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은 모두 난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은 그동안 제가 치료한 질병이거나 또 지금도 치료 중인 난치병들을 열거한다면 주로 사경증, 즉 근이상 긴장증이라고 할 수 있는 사경증 또는 간질이나 틱장애, 뚜레장애 그리고 손의 위축증, 파킨슨병 등이 있습니다. 예. 또 여러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또 원인 불명의 어떤 언어장애, 수전증, 또 전신 떨림, 즉 전신 진전증이나 3차 신경통, 모야모야병, 중풍 후유증, 자폐증 또는 턱관절의 통증 및 개구장애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 클리닉에 의외로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질병인데 양악 수술을 필요로 하는 안면 비대증 환자들이나 또 척추 측만증 그리고 척추 후만증 즉 거북목 증후군과 일자목, 일자허리 그리고 골반 비틀림 등으로 인한 척추 디스크 질환 등도 현대의학에서 난치병에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 많은 종류의 난치병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셨는데 예. 모두 박사님께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치료가 잘 되는 질병들입니다. 또는 이제 치료가 좀 어려운 질병이기도 하지만요. 다만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질병들입니다. 특히 저희 클리닉에 가장 많은 분포도를 이루고 있는 그 난치병의 종류 중에서는 사경증, 즉 근이상 긴장증이 한 60% 정도를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한 20% 정도로 뚜레장애, 틱장애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즘엔 또 안면 비대칭과 턱관절 통증 및 개구장애 환자들이 점점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미니 강의 주제가 난치병과 턱관절인데요. 예. 박사님께서는 이 난치병과 턱관절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턱관절과 관련돼 있으니까 당연히 턱관절을 조절해서 이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FCAT라는 치료법이 탄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박사님과 함께하면 이제 자주 드리는 질문인데 대부분의 난치병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 턱관절과 관련이 있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죠.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들의 대부분이 척추와 관련되지 않은 질병들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한마디 한마디 옆을 지나가는 이 신경이 어떤 신경이 눌리냐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나 어떤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발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관련 척추가 틀어지지 않고서는 즉 어떠한 질병도 발생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미 또 의학적으로도 증명돼서 연구 발표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원인처가 바로 턱관절이기 때문에 난치병과 턱관절이라는 주제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나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이제 턱관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척추는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33마디의 척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두 번째 척추인 2번 경추만이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축 구조물도 축이 틀어지면은 모두 틀어지듯이, 즉 축이 틀어지지 않고서는 또 틀어질 수 없듯이 사람 척추도 축을 갖고 있는 2번 경추가 틀어지지 않고서는 틀어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을 갖고 있는 두 번째 목표는 또 턱관절의 불균형이 존재되지 않고서는, 즉 턱관절에서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이 발생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틀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불균형이 대부분 척추 구조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척추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바로 턱관절에 있다. 예. 그리고 난치병은 해당 척추 구조의 불균형과 관련돼 있다. 이런 것 같은데요. 예. 결국 턱관절과 난치병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난치병일수록 척추 구조, 특히 1, 2번 경추는 아주 복잡하게 불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의 문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턱관절과 난치병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오늘 난치병과 턱관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난치병 환자 위주로 이제 진료를 참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상에서 느끼는 이 난치병 환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난치병 환자들의 경우 양한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을 전전하면서 각종 진단 치료를 받으면서 그동안 지내왔고, 또 질병이 치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쁘게 진행되어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들의 경우 대부분 의사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어떤 적개심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로서 저에게 치료받은 사경증 환자가 쓴 치료 수기 일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예. 처음에 너무나 멀쩡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평범했던 어느 날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하루아침에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수많은 대학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 안 가본 곳 없이 헤매다가 우연히 이영준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인터넷으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얻었던 좌절과 불신, 분노, 그로 인한 의심으로 절대 믿질 않았습니다. 그 큰 병원에서도 원인조차 모르는 질병을 어떻게 일반 한의원에서 감히 고칠 수 있다는 말을 하는지 마음으로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절망을 얻을까 봐 쉽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사와 치료법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골이 너무 깊다 보니까 난치병일수록 사실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치료의 어떤 좀 경과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분노나 좌절하는 이런 참 잘못된 마음이 이제 생겨서 치료에 방해가 또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난치병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환자의 질병보다는 사람이 난치인 경우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난치병은 질병이 난치병인 것 때문에 치료도 어렵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의사를 믿지 않으려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난치라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난치병을 고치려면은 먼저 그 사람이 의사를 불신하는 마음, 즉 의사의 치료법을 믿지 않으려는 그 마음부터 고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난치병 환자를 고치기가 사실 참 어려운 편입니다. 예. 그 박사님께서 중간에 이제 질병이 난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더 난치인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이 난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불신하는 마음부터 믿는 마음으로 돌려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일반 환자보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사경증 청년이 저에게 보낸 또 다른 치료 수기를 한번 들려봐드리면은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죠. 예,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의 청년입니다. 저도 사경증으로 고생한 지 벌써 3년째 되네요. 수기를 쓰면서 처음 치료를 시작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 제가 걸어다니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발병이 되고 2달 만에 걷지도 못하고 밥 먹는 것조차 힘이 든 시기였었죠.
그 두세 달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병원은 다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하신 선생님들조차 제 병을 신기하게 보는 선생님도 있었고 그분들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약 처방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병원들을 다니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처음으로 천안에 있는 이영준 한의원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게 큰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어떻게 작은 한의원에서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분당 동국대 한방병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거기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사경증 연구하고 고칠 수 있는 분은 이영준 선생님이라며 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제가 알게 된 그 천안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의심반 불신반으로 선생님을 뵙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걷지도 못했고 또 통증 때문에 먹는 것조차 포기했었습니다. 목 떨림이 너무 심해서 뒤에서 3명이 붙잡아야만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치료를 받던 2개월 후에 제 몸이 점점 조금씩 나아지고 통증도 잦아들었지만 선생님에 대한 믿음과 치료에 대한 확신은 아직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없이 거쳐온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병원들을 힘들게 거쳐온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점점 제 몸이 나아지는 걸 느끼면서 선생님에 대한 믿음도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경증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치료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빠른 치료에 중요하다고 다시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체념과 불신이 저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의 치료 기간 동안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깨달은 치료 수기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예. 결국 이 수기를 들어봐도 나을 수 있다 그런 믿음들 이런 게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났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방금 소개해 주신 이 사경증을 앓고 있던 청년 치료는 어떻게 됐나요? 궁금한데요. 예, 사경증 청년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예. 결국은 3년 이상이 걸려서 대략 540여 회의 치료 횟수를 통해서 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마지막 완치되고 나서 저희 클리닉 홈페이지에 쓴 치료 수기를 보면 또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예. 그 치료 수기 제목이 사경증, 결국은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수기를 쓰고 떠나갔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문제였다. 참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마음 공부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난치병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난치병은 모두 여러분의 척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척추가 정상 구조로 되돌려질 수 있다면 다시 난치병도 회복될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구조는 여러분의 턱관절의 불균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여러분의 턱관절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척추는 원인 치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턱은 아프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분의 턱은 소리가 나지 않아도 여러분 턱관절의 미세한 어떤 불균형은 여러분의 척추 구조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난치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턱관절에 분포된 9개의 뇌신경이 각각 붙잡고 있는 136개의 근육들이 전신 여러분의 척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